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욕망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다익선은 패가 망신이 됩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꿈꾸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 속에서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니까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은 인간이 만든 가장 편리한 도구이자 가장 위험한 도구다. 손에 쥔 순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속박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돈의 양에만 집중을 한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다. 즉, 내가 돈을 다루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이 생겼으니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되겠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는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필요한 것을 사지만 점점 욕망이 커집니다. 명품, 고급차, 해외여행. 3년 후 그의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을 어떻게 관리할까? 일부는 안전하게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자. 그는 평소처럼 일을 계속하고 돈은 비상금으로 관리합니다. 10년 후 그의 돈은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돈에게 움직였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다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주인과 돈의 노예 차이입니다. 돈의 노예는 돈이 생기면 그 돈에 지배당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마음껏 쓰고 돈이 없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돈이 그의 감정을 결정하고 그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반면 돈의 주인은 돈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신의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그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돈은 원래 단순한 약속이었다. 필요한 것을 교환하기 위한 편리한 표시, 인간이 만든 상징이었다. 돈은 원래 단순한 약속이었다. 필요한 것을 교환하기 위한 편리한 표시, 인간이 만든 상징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약속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사람은 돈으로 삶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 돈은 수단에서 목적이 되었고 이제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하루를 살아간다.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를 과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말이다. 돈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으로 내가 아닌 돈이 결정한다는 무력감이 숨어 있다. 돈이 나를 움직이는 삶, 그것이 바로 돈에 지배당한 삶이다. 돈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한다. 필요 이상으로 갈망할 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는다. 단지 살아가는 도구로 볼 때는 순한 하인이지만 돈을 삶의 이유로 삼는 순간 주인이 된다. 돈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목적을 잃는다. 그때부터 남는 것은 자본의 크기뿐이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와 같은 가치 있는 의미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돈이 주는 기쁨은 짧다. 새 물건을 살 때의 만족감, 숫자가 늘어날 때 느끼는 잠깐의 우월감 같은 건 오래 가지 않는다. 인간은 금세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다시 공허를 낳는다. 돈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확대시키는 성질을 지녔다. 그 결과 인간은 돈이 만든 욕망의 시스템 안에 갇힌 존재가 된다. 돈에 휘둘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목표가 늘어날 만큼 불안도 커진다. 조금만 없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고 조금만 덜 가져도 초조하다. 그런 삶은 돈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에게 소유된 사입니다. 돈이 그의 주인이 되어 매일의 감정을 결정하고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돈을 다루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는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돈이 줄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돈이 늘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가는 회사가 잘 될 때 명품을 사고 고급 차를 몰고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명품을 팔고 차를 팔고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망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가는 회사가 잘 될 때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차 대신 중고차를 몰고 명품 대신 실용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번 돈은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줄일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축해둔 돈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10년 후 그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사업가는 돈이 많을 때 돈에 취했고 돈이 없을 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사업가는 돈이 많든 적든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욕망을 다루는 일이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욕망을 다루는 일이다.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돈을 통제할 수 없다. 돈은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욕망이 커질수록 돈은 우리를 더 조이고 욕망이 잦아들수록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돈으로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다. 돈으로 편리함은 살 수 있지만 만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지만 젊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의는 살 수 있지만 진심은 살 수 없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돈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돈을 다루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돈이 많을수록 자유로워질 거라 믿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슬이 생긴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된다. 돈을 쫓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돈을 다루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 욕망을 줄이라는 말,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물가가 오르면 한숨이 나오고 로또 당첨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불행한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억만장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돈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통장 잔고가 1억이든 100만 원이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당신은 평생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돈이 생기면 정말 행복할까? 지금 나는 돈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돈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돈에게 인생을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쓴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